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각 조마다 좀 조장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1주차 얘기를 했지만 조장을 뽑아서 그 조장이 이제 나랑 같이 재료를 분배할 거예요. 그래서 각 조장이 자기 조의 재료를 이제 계량해서 가져가면 돼요. 앞에. 그리고 앞에 이제 날 도와줄 친구도 좀 한 명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잘 같이 준비를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오겠죠.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조리복이랑 이제 앞치마랑 조리모랑 스카프랑 다 착용을 하고 와야 돼요. 조리모를 쓸 때는 여러분들 앞머리를 최대한 저도 평소에는 이 머리 스타일은 아닌데 최대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모자가 너무 막 이렇게 걸추장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많이 머리 밴드를 써서 그냥 꽁꽁 쪼매던지 그래서 근데 되도록이면 조리모를 쓰는 걸로 그런 걸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머리 망가지는 거 나도 여자기 때문에 알아요. 또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조리를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들어와서 근데 들어오자마자 나는 출석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뭐 그날의 공지사항 같은 걸 얘기를 해준 후에 바로 시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연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그리고 시연한 후에 여러분들 조로 돌아가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실습, 1인 실습의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조별 실습의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에 맞게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조당 제가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분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 책임감 있게 좀 못하는 친구들도 좀 도와주고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눈이 2.0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선행은 다 보여요. 누가 선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적 평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평소 행동이나 그런 평가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변별력이 좀 없다 싶으면 이제 평소 태도나 출석 이런 것들이 크게 점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도와주고 전 그걸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올려준 강의 계획서랑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나눠줄래요? 나눠주고 나눠주세요. 강의 계획서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일단 받아보세요. 이거 한번 끊어줄래?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 소개는 온라인 강의 때 이제 많이 해서 저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 학생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갖고 첫 학교 학생들이랑 지금도 막 연락하고 뭐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애기 놓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녀석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제 이름 알고 있죠? 네. 제 이름 뭐죠? 양정은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니 평안하게 부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저에게 어떤 선 이상만 예의를 지켜주면 좀 거리낌 없이 서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지내면 될 것 같고. 늦게 왔어요? 응? 무슨 일이에요? 뭘 못 찾아? 그렇구나. 이름이 뭐야? 누구? 채린이야? 알겠어. 네. 그렇게 같이 지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름을 진짜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내가 봤던 얼굴 아는데 이 친구의 이름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 또 너무나 인원이 많잖아요. C반까지 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고 이제 먼저 와가지고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없잖아. 그치? 너무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는 이렇게 머리는 보여요. 다들. 그래서 저 찾기는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달려와서 그냥 인사해주고 그렇게 하면 많이 나랑 대화하면 더 많이 내가 그 친구를 알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 학기를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이제 강의 계획서는 저희 8주차까지는 이제 다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중간고사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다 평가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대면 수업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제가 한 후에 1인 실습으로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무생채 이거는 기능사
그 실기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칼질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습 간단하게 1인 실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소는 처음 이제 방학 동안 묵혀놨던 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별로 제가 좀 청소 구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반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제가 냄비 오븐 클리너에 다 담궈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양식 냄비긴 한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한식 냄비가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쓸 수 있게 할 거고 한식실이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기물도 제가 이번에 처음 와서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쓸 수 있는 냄비들을 다 이제 같이 닦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각자 조리대 있죠. 조리대는 어차피 한번 먼지가 쌓였으니까 같이 닦고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약간 못 쓰는 기물들 일단 옆으로 다 빼놓으세요. 그거 기물 정리는 또 다른 반 시킬 거야. 그래서 조리대 닦고 그리고 앞에 지금 시연대도 한번 같이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복장 우리 조리복 오늘 다 잘 입고 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옆에 좀 시범대 시범 조교가 필요해요. 아까 현서 어딨어? 현서 나와서 혹시 시범 조교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좋았어. 여기 일로 나와봐.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현서가 보니까 내가 1주차 자기소개서를 다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조리를 열심히 했던 친구더라고. 그죠? 맞죠? 그래서 스카프랑 이런 거 조리 앞치마 매는 거 그래도 좀 많이 해봤죠? 스카프 매는 거 안 해봤어. 스카프 매는 거 안 해봤어요? 그럼 혹시 스카프 매는 거 많이 해본 사람? 다 잘 맸는데? 맨 사람 친구들이 해준 거예요? 뭐 2주차 때 조리부 적용하는 거 보면서 연습해봤어? 자, 그래요. 우리 일단은, 그러면 우리, 앞치마 매는 법부터 좀 볼게요. 우리 앞치마 잠깐 풀어주세요. 제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앞치마를 이렇게 둘러서, 뒤에 교차를 하고, 앞으로 빼죠? 자, 이렇게 앞으로 뺀 다음에, 그쵸? 이렇게 자기 허리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보통 리본으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에 워낙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번?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한번 묶어준 다음에 너무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얘를 나비 모양으로, 저도 리본으로 묶었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나비 모양으로 얘를 이렇게 좀 접어주는 거예요. 한쪽 긴 끈을.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넣고 이 끈 안쪽으로 보이나요? 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계속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끈을 지금 저는 앞치마여서 지금 저는 이제 앞치마가 편해서 앞치마를 입지만 여러분들 이제 조리복 앞치마 일 때는 여기 좀 단단하게 이렇게 딱 해서 여기 너무 잘했어요 다영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 너무 약간 길다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방법 뭐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얘가 이제 너덜너덜하지만 않게 딱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조리사마다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기한테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으로 맨다고 너 잘못됐어 너 조리하면 안 돼 약간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꼰대예요 그거는. 굉장히 꼰대를 싫어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나는 저는 이제 리본을 낼 거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리 스카프는 넥타이 매는 법 역시 여러분들 아나요? 우리 조리 오늘 그 영상을 제가 PPT 자료를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일단 우리 넥타이 맬 때 어떻게 매요? 자, 이렇게 좀 약간 길고 짧게 한 다음에 얘도 사실 스카프도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얘를 좀 해주고 그리고 얘를 한번 반대쪽으로 삼각형 모양이네. 어렵죠? 이거 이거 영상 보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여기도 고리가 생기고 여기도 고리가 생겨요. 어렵지? 나 LMS라요. 자,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길고 짧게, 자, 앞으로 보여주세요. 길고 짧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긴 거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일단은 한쪽으로 얘를 넘겨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돌린 다음에 이쪽을 한 번 더 감아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됐죠? 근데 사실 이것도 굳이 그냥 내가 편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난 예쁜 모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우리 아까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돌려서 뒤로 빼죠, 얘를. 뒤로 빼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길게 나오면 뒤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뒤로 그냥 나머지 애들 있죠? 이 나머지 애를 뒤로 넘기세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리고 이 앞에다가 얘를 그냥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더 목에 맞게. 그 다음에 앞으로 껴주세요. 저도 긴장을 했는지 예쁘게 되진 않았어요. 그죠? 자, 어렵지? 자, 화면 나오세요. 효정이? 여기 앞으로 나와봐. 내가 해줄게. 자, 이거 집에서, 굳이 이 스카프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조리사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제가 스카프? 내 음식을 먹고 맛이 없다면 내가 이 스카프로 목을 매서, 좀 징그럽긴 하지만, 잔인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결이에요, 조리사들의 결이. 한쪽을 이렇게 좀 짧게. 머리. 여러분들, 이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 하고 있으면 제가, 저 웃으면서 이렇게 뒤에서 점수를 깎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긴 거를 앞으로. 자, 긴 거를 앞으로. 그래서 뒤로 한번 돌리세요. 이쪽으로. 있죠? 이쪽으로 한번.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쪽 줄을 또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런 하트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를 앞으로 돌려요. 아까 넥타이 매듯이 앞으로 돌려서 얘를 뒤로 넣은 다음에 이 구멍으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나머지 끈을 뒤로 그냥 밀어넣기. 너무 길다 그러면 한번 접어서 넣어도 되고요. 그냥. 잘 되나요? 나도 처음에는 이게 길이 잘 못 맞춰가지고 계속 여러 번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도, 스카프를 엄청 예쁘게 잘 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흔들흔들하지만 않게 잘 매면 돼요. 너무 잘했어. 그렇게, 그렇지. 한 다음에 끈을, 그렇죠. 뒤로 떠서 넣으면 돼요. 어렵지. 늘 얘기했지만 정답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매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나, 너무 잘했어. 너무 예쁘게 잘했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친구도 한번 좀 매주시고요. 너도 길이 조절해서 다시 좀 넣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깨끗하게 묶어주세요. 잔머리가 나오지 않게. 아까 얘기했고 조리못 쓸 때는 앞머리를 옆으로 뒤로 까든지 옆으로 까든지. 그 조리못 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헤어밴드를 하든지. 그래서 싹 시원하게 머리를 수고했어. 자, 우리 친구들이 박수. 이렇게 해서 복장은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조리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 장착이 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조리실 들어와가지고 머리 묶기 시작하고 이러면 제가 웃으면서 이게 또 체크를 해놓죠. 그래, 복장이 조금 약간 불량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완전 잘 봐버리면 뭐 영향 안 줄 수도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복장 좋고 태도 좋은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 평소 자기 태도를 좀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실습이 끝난 후에는 뭘 써야 되죠? 실습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실습 보고서는 매주 체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동안은 과제로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권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는 다 실습 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습 보고서는 저는 틀은 따로 주진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레시피는 긁어붙일 수 있잖아. 그치? 우리 조리기능사 자격증 뭐 책이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레시피들은 긁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만 써서 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여러분들만의 팁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던 팁들을 써주셔도 되고 또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좀 잘 되더라, 잘 못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쉽더라. 약간 이런 팁들 있죠. 이런 것들 좀 약간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나의 약간 그런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위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느낀 점이랑 그런 것까지 다 베껴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건 진짜 제가 자본했어요. 진짜. 저도 스스로를 칭찬해요. 그래서 좀 되게 열심히 읽어봐요. 그래서 좀 요령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계속 써주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수기로 써도 돼요. 자기 손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뭐 사진 붙여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사진 붙이면 뭐 좋죠. 자기가 만들어온 거 찍어서 붙이면 나한테 되게 좋으니까, 그치? 스스로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보기에 되게 자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꼭 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이 보고서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지 안 받고 싶어 하는지 약간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볼 때, 기말 시기 볼 때 한 번에 제가 제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리고 기말 시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기말 실기는 실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보는 방식이 있어요. 시험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그대로 볼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 시험은 두 메뉴를 봐요. 1인당.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1인 1메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메뉴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본 메뉴 중에서 제가 한 개를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그날 당일에 여러분들한테 이곳에 시험장에 들어오면 메뉴를 알게 돼요. 굉장히 은근히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학기 중에 한 거니까 뭐 범위가 넓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진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복장 같은 거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도구 같은 거 정리할 시간도 주고 그리고 타이머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나눠드릴 텐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품목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을 타이머로 재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청소. 청소는 각 조가 이제 결정이 됐죠. 돌아가면서 청소조 담당조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엔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건데 그 청소 담당조가 전체를 다 청소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조들이 자기 자리를 완벽하게 치운 후에 그쵸 밑에까지 그릇 물기까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조한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조는 뭘 봐줘야 되냐면 밑에 씻지 않은 그릇이 있는지 그리고 물기 제거하지 않은 그릇이 있는지 잘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빠꾸 먹이면 돼요. 다시 해. 그때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청소조한테. 그래서 다시 해다가 정말 깨끗해졌어. 이 배수구까지 다 완전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배수구에 밥 비벼 먹을 정도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비인간적이진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그래도 좀 뽀득뽀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놓고 물기 다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 받으면 이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쟤한테 검사 받는 게 아니라 그 청소조한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돌아가면 청소조들은 쓰레기 정리, 음식물 정리, 그리고 뭐 바닥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좀 닦아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 그게 이제 청소조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 전 청소 끝까지 있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기름때 있는 걸 그냥 막 넣어놓고 막 프라이팬 막 겹쳐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 한식실을 좀 우리가 개선해보자. 그런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 얘기했었죠. 제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총 3점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 친구들은 너무 잘해서 일단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한 친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가산점을 만든 건데, 일단은 필기시험, 이번 학기 내에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1점이에요. 한식 조리 비능사 필기 합격하면 1점. 이미 합격한 친구들은 되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에서 도전해서 따면 1점. 그리고 용기를 좀 받아가지고 실기를 응시를 했어요. 그 용기에 1점. 떨어져도 1점이에요. 일단 응시만 해도 1점. 근데 너무 운이 좋게 붙었어. 그러면 추가적인 1점. 총 3점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 자격증 다 있어서 나는 이제 뭐 산업기사 이런 거 볼 거야.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산업기사 보면 제가 합격하면 제가 2점 드립니다. 그건 굉장히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필기 없는 친구들은 필기 시험은 모의고사 몇 번만 풀어보면 거의 문제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필기는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필기 한번 시험해서 가산점 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학기 말에 이제 반 대표를 통해서 취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내에 자격증 관련된 그런 증빙 자료들, 뭐 사진 캡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적용을 해줄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 설명하면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해볼 게 우리 무생채. 우리 칼질 연습할 때 무채 썰기 이런 것도 보셨죠? 그때 초반에는 진짜 제 집에서 촬영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기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진짜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재료 지급표예요. 요거에서 내가 이제 때때마다 나눠줄 거야. 자,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뒤에 너무 안 보이지, 그치? 아니면 여기 좀 위험하긴 한데 조금 더 일로 좀 이렇게 나올래요? 조금. 여기 한 번만 끊어줄래? 이거는 시험장 가서 이제 여러분 다 받게 되는 표인데, 보통 이제 두 개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게 다 자기 조리대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무슨 품목을 시험 보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보면 되고, 처음에 체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시험장 가서도 앞에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진행해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접시에 올려져 있는 거, 기본적으로 무가 있는지, 무 100g, 그리고 소금 있고요, 고춧가루 있고요, 흰 설탕 있고요, 식초 있고요, 그리고 대파, 마늘 한 토막씩 있고요, 그리고 깨소금 있고요, 생강 있고요. 그래서 재료 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혹시 내가 무가 봤는데 무가 이거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한번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제 의의를 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재료를 좀 교환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다 이제 지난 다음에 요구사항을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이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제 앞에다가 거의 붙여놓고 해야 돼요. 앞에 붙여놓는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요구사항, 요 무생채는 워낙 간단해서, 자, 무의 규격이 나와요. 0.2, 0.2, 6cm. 6cm 길이에 가는 채죠, 채. 그래서 채를 써는 거, 크기로 썰어 사용하시오. 생채는 고춧가루로 사용하시오.
고춧가루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무생채는 70g 이상 제출하시오. 괜찮아요. 70g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g 중에 거의 버리는 부분이 많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 넘게 3분의 2 이상을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양이 작다. 예쁜 모양만 골라서 하다 보면 양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그래서 70g 이상을 제출하시오. 요 세 가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제가 그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재료 목록에 없는 재료를 넣게 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설탕이 없는데 설탕 넣으면 실격. 여기 보면 뭐가 없어요? 늘 우리가 무생채 하면 반드시 한국 사람이라면 넣고 싶은 거 있잖아요. 후춧가루. 우리 한국인이라면 물엿? 참기름. 간장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일식에도 보면 뭐 초밥이나 이런 거 촛물 만들 때 참기름 붓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기름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묻힌 다음에 마지막에 뭘 똑똑 뿌리죠? 참기름. 그래서 이 무생채만 있으면 괜찮은데 혹여나 참기름이 들어가는 메뉴랑 같이 돼 있어요. 그럼 내 앞엔 참기름이 있어. 근데 습관적으로 무생채를 묻히면서 참기름을 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실격 처리를 해요. 나는 되게 잘했어. 무생채 진짜 대박. 이러면서 냈는데 탈락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실격했어요. 나 옛날에 자격증 딸 때 장국죽이 나왔거든요. 장국죽이 나왔는데 같이 뭐가 나왔냐면 오이숙 장아찌가 나왔어요. 근데 오이숙 장아찌 고기에는 설탕이 들어가요. 왜냐면 볶음 요리니까. 근데 장국죽 고기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이 채를 썰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하나는 다지고 하나는 채를 썼는데 양념을 빨리 하겠다 생각하고 양념을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한꺼번에 만든 다음에 양념을 나눠 썼어요. 어때요? 장국죽 고기에 뭐가 들어갔죠? 설탕이 들어갔어요. 실격당했죠.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쉬운 메뉴를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조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하던 깜이 있어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앞에다 붙여놓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다다다닥 할 필요 없어요. 예쁘게 착. 그래서 자격증은 요리에 약간 기술과는 좀 상관없어요. 자격증 있다고 요리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좀 요거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간단하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처음에 시험장 가면 꼭 손을 꼭 씻어줍니다. 위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급받은 재료들 다 씻어주세요. 다 씻고 물기를 다 제거를 한 후에 진행을 하죠. 일단 이런 양념 같은 재료들이 있으면 먼저 좀 손질을 해주면 편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생채에 생강이 들어가죠. 그렇죠? 요 생강은 좀 약간 그런 아린 맛이 나지만 좀 향을 돋궈줍니다. 그래서 무에 나는 그런 매운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생강을 이 파, 마늘, 생강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어요. 어떤 비율이냐면 파가 1이라면, 그쵸? 파가 양이 1이 들어간다면 마늘은 반, 2분의 1이 들어가요. 2분의 1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강은 마늘의 반이 들어가요. 파보다는 4분의 1이겠죠, 그쵸? 그래서 얘 2분의 1, 얘 2분의 1 양을 그렇게 조절합니다. 생강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급된 재료들을 가지고 그릇을 하나 해서 먼저 양념을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 이건 다져보는 거니까. 우리 다지는 거는 영상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심을 제거했어요. 그렇죠? 심을 제거하고 이걸 조리대가 늘 낮아가지고 저는 좀 힘들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옛날 조리대가 너무 낮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싱크대에 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담을 수 있는 그런 비닐이나 통 같은 거를 같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거기 담아가면서 이렇게. 사실 오늘 파가 너무 커요. 이렇게 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파는 한 작은술 정도만 나오면 좋겠어요.
있는 파 더 넣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이 정도만 파를 다져놓고 나머지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곱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늘을 씻어놨고 꼭지만 떼고요. 혹시 보이니? 네, 가운데 잘 보여요? 자, 마늘도 슬라이스를 해서 채를 썰고 한번 다져줄게요. 자, 저는 지금 작도 썰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네. 끝을 고정을 하고 마늘도 양이 요즘에 파랑 마늘이 엄청 실하네요. 곱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은 좀 줄일게요. 마늘은 파의 반이니까. 그리고 행주는 늘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지저분한 거 닦고 이러잖아. 근데 그럴 때는 뭐 빨고 이러면 약간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깨끗한 부분을 계속 돌려가면서 접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쵸? 지저분한 부분 보이지 않게 최대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때도 얘기를 했나요? 심사위원들 눈에 띄면 좋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감점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가산점을 주진 않아요. 무조건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사위원들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지? 그러고 쓱 다가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긴장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심사위원이 다가오면 긴장하지 말고 내 조리 솜씨를 뽐내지 마세요. 그냥 도마 닦고 칼 닦고 심사위원 가까이 오면 계속 뭐 닦으세요. 그냥 이러다가 이제 지쳐서 갈 때까지 이렇게 닦다가 이제 가시면 그럼 위생 점수는 깎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면 일단은 나는 다시 요리를 하면 돼요. 자, 이 생강은 껍질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얘도 다져줍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만 필요 넣으면 되니까. 생강이 사실 엄청 향이 강하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거 제가 홍합초 한 거 기억나나요? 네. 홍합초 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밥을 막 비벼 먹었잖아. 근데 사실 그때 생강이 너무 두껍게 씹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맛있게 먹느라고. 근데 맛있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촬영 이제 카메라 끈 다음에 생강을 다 뺐어요. 너무 두꺼워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놓은 후에 일단은 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닦아가면서 위생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무는 한번 얘도 이제 씻어서 껍질을 깎아주세요. 뭐 이게 칼로 깎아도 되고요. 필러 있죠? 필러로 깎으셔도 돼요. 하고 아까 무 규격이 어떻게 됐죠? 0.2, 0.2. 0.2, 0.26. 그래서 제가 먼저 무는 길이를 먼저 잡으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길이를 보니까 대략 한 6cm는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주는 거죠. 끝을 이용해서 좀 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양이 너무나 적으면 아까 점수 깎인다고 했죠. 실격이 되거나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세요.
그리고 얘도 막 엄청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한식은 무조건 규격이 균일한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끝에 모양이 좀 안 예쁜 거는 좀 버려주고. 100g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무에 굉장히 수분이 많네요. 이런 무가 맛있는데. 이렇게 걸어주고. 하고 혹시나 좀 불안하면 더 해도 되고 저는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고춧가루 물을 들여주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따가 양념에 바로 소금을 넣을 거고요. 자, 이제 보면 고춧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작은술을 반 작은술 먼저 넣어볼게요. 색깔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너무 빨개져도 안 되고 이게 고춧가루가 날거가 들어가면 이렇게 점점이 보여요. 근데 얘를 한번 물을 들여주고 놔두게 되면 탁 스며들어요, 무에. 그래서 무에 이제 색깔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이 정도 색깔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이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은이. 좋아. 그런 걸 원했어. 자, 나 혼자 촬영할 때는 진짜 벌써 왔다 갔다 하면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 자, 이 정도 색깔 나면 너무 예쁜 색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지금은 좀 고춧가루가 보이지만 나중에는 좀 이렇게 더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춧가루로 양념을 할 때는 바로 섞으면 좀 뭐라 그러죠? 날래가 나요. 고춧가루 날래가 나서 고춧가루 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다대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게 뭐예요? 고춧가루 가지고 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고추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미리 좀 물을 섞거나 뭐 간장을 섞거나 해서 불려놔야 돼요. 고춧가루는. 안 그러면 풍부한 맛이 나지 않아요. 입에 겉돌기 때문에 고춧가루 쓸 때는 조금 그렇게 좀 불리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액젓에다가 미리 고춧가루를 불리죠. 김장 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근데 양념만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내기 전에 무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메뉴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놓으세요. 왜냐면 미리 묻혀놓으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출하기 전에 바로 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념만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양념은 고춧가루 여기 넣었으니까 제가 여기 설탕 한 작은술 넣을게요. 설탕 한 작은술, 그리고 식초도 한 작은술 넣을게요. 한 작은술, 그리고 소금은 한 반 작은술 넣을게요. 얘네들을 이렇게 잘 섞어놔주세요. 그리고 깨소금도 반 작은술 넣을게요. 지금 얘는 사실 통깨예요. 깨소금은 얘를 한번 빠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깨 좀 약간 부셔뜨려서 우리 TV에 보면 이원일 셰프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깨소금 넣을 때 이게 약간 땡거나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깨소금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다져서 넣으면 뭐가 좋냐면 깨소금이 훨씬 향이 고소하게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얘를 찧었을 때랑 센 거랑 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소하게 이렇게 해놔주시고 얘를 그냥 넣어서 묻혀주면 끝이에요. 엄마야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당황하지 말고 손으로 묻혀주는 게 맛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무생채 같은 거는 너무 납작한 접시 말고 약간 완성 접시를 안 찾아놨네요. 뭐가 좋을까? 요거 한번 꺼내줄래요? 여기 너무 작긴 한데 얘보다 좀 큰 접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렇게 내면 이제 혼나요,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음식도 이제 그릇에 맞게 이제 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터질 것 같죠, 그렇죠? 사실 무생채 이걸로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출 직전에 묻혀서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무생채는 얼마나 간단한 친구인지 위에 소요 시간이 15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긴 거는 한 45분짜리 있어요. 비빔밥 같은 경우는 50분인가 그래요.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메뉴마다 주어진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그 메뉴의 시간에 한 만큼의 시간을 줘요. 두 가지 메뉴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거 1인당 한 덩어리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 고춧가루랑 여러 가지 조미료들 있거든요. 끄시면 돼요. 자, 우리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친구들 자기가 한 게 뭔지 알죠, 다들? 네. 자, 일단 보면 규격을 좀 우리가 지금은 칼질이 좀 서툴고 그쵸? 그래서 좀 채 써는 게 어렵고 해서 규격이 잘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잘한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누구예요? 오늘 내가 평가하거나 막 점수 몇 점 이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속으로 그냥 뿌듯해하면 돼요. 굉장히 채를 진짜 곱게 잘 써는 친구들은 진짜 잘 써네. 많이 연습해본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규격이 6cm라고 했지.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너무 약간 짤막하게 써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보통 계량 스푼에 자가 있긴 해요. 자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랬죠? 손가락 길이를 좀 재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손가락 길이가 4cm부터 6cm 이렇게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네. 그래서 이 손가락을 대략 재보면 얘가 한 5cm, 6cm 되겠다. 그냥 짐작을 해서 자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길이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너무 길어요. 지금 게다가 접시도 조그만 거 써가지고 그때 접시가 없었을 거야, 그치? 근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얇게 너무 잘 썰었죠. 얇게 너무 잘 썰었는데 어떤 거는 되게 괜찮은데 어떤 건 종이장 같이 얇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얇게 썰어야지보다는 균일하게 썰어야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좀 두꺼워도 차라리 이건 너무 두껍죠. 좀 균일하게 그치? 지금은 내가 뭔가를 딱 고를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너무 잘했다, 다들. 너 이렇게 잘 썰었니? 나는 지금 놀라우면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막 자격증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색깔은 여기 있는데 살짝 조금 색이 좀 살짝 연해요. 그래서 약간 눈에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감이 생길 거예요.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맛깔나 보이는지.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조절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어서 채 써는 거 말고는 사실 무생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저 얇거나 조금 두꺼운 거 밑에 숨기면 안 돼요? 이게 들춰볼 수 있죠. 이렇게 딱 냈을 때 그냥 겉만 보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먹어보기도 하고, 좀 먹을 만한 거 싶으면 지금 먹어보기도 하고, 익혀야 되는 것들은 잘라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숨겨도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양 안 예쁘다고 다 버려버리면 양이 확 줄겠지.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다 내는 게 나아요. 못 나는 것도. 밑에 숨겨갖고 내는 게 나아. 혹시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좀 그거는 여러분들 좀 요령껏 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담을 때는 예쁜 게 위에 올라오게 담는 게 맞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까.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고춧가루랑 양념이랑 따로 하는 게 이게 뭉쳐서 고춧가루가 뭉쳐서 따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무에다 먼저 물을 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섞어가지고 바로 묻혀서 내면 고춧가루가 여기 겉돌 거예요, 아마. 그래서 먼저 무에 물을 들여주고 다른 양념을 섞어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양념을 섞은 후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 무에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설탕, 소금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맨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하기 직전에 바로 버무려서 내는 거예요. 그죠? 또 질문사항.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주고 싶다. 이야, 멋있어. 자, 여러분들 삐반 친구들이에요.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구독해놨어요. 네, 올릴 거야, 유튜브에. 나 유튜브 채널 이제 컨텐츠들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